제 나이 60에 처음으로 가슴이 뛴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의 손길이 제 목덜미에서 어깨로 팔뚝으로 천천히 내려올 때 마치 오래전 소녀였던 시절 처음으로 남학생과 손을 잡았던 순간이 떠오르는 듯했어요. 어쩌면 그때보다 더 강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단추가 하나 둘씩 풀렸을 때 제 숨이 가빠졌어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제 몸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고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미화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거칠어져 있었어요. 입술이 닿았을 때 온몸의 감각들이 모두 그 한 점에 집중되는 것 같았어요. 겁이 났지만 동시에 미치도록 황홀했어요.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감각들이 하나둘씩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지 못했어요.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그 손길을 뿌리칠 수는 없었어요. 그의 거친 숨소리가 제 귓가에 닿을 때마다 온몸이 전율했어요. 이래도 되는 걸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그는 제 뺨을 살며시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미화 씨가 원한다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걸요. 그의 손길이 제 곡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을 때 저는 작게 소리를 냈어요. 제 몸 구석구석이 살아나는 느낌이었고 마치 봄이 온 것처럼 따뜻했어요. 미화 씨는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속삭임에 저는 울컥했어요. 아름답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아니, 진심으로 아름답다는 말을 평생 들어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에 살고 있는 60살 송미화라고 해요. 제 이름처럼 곱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었지만 돌이켜보면 늘 그림자처럼 가난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마치 제 삶에 드리워진 숙명처럼 말이에요. 저는 어릴 적부터 주변 어른들께 미화는 참 곱상하게도 생겼네. 계집애가 인형이 따로 없네. 라는 말을 들었지만 가진 것 하나 없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늘 자신감을 잃고는 했어요. 소풍날 김치 한 조각이 전부인 제 도시락이 초라해서 재빨리 뚜껑을 닫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시집을 갔어요. 남편 기석 씨는 건실한 청년이었고 그에게서 작지만 확실한 안정감을 찾고 싶었어요. 결혼 초반에는 가정을 이루었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기석 씨도 50살 무렵에는 샤시 업체를 차려 사장님이 되었고 동네에서 사장님, 사모님 소리를 들을 때면 괜시리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어요.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 저는 어느덧 60살이 되었어요.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제 일상은 늘 똑같은 반복이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질 때는 인형 눈붙이기 같은 소일거리를 하며 가족에게 보탬이 되려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석 씨는 저에게 가부장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차리면서 여편 내가 집에서 뭘 하는 거냐? 라며 그릇을 던지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고 하면 집에서 살림이나 할 것이지. 라며 막아서곤 했어요. 그때부터 서서히 기석 씨에게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사랑보다는 의무감과 체념이 더 커져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혼이라는 것은 감히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미 혼인을 한 남편이었고 가장으로서의 그의 존재는 제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이 나이에 제가 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디 가서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어요.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무력감이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모진 말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저 꾸준히 참고 살아왔어요. 제게는 그것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제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 같았어요. 그렇게 켜켜이 쌓인 체념 속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어요. 남편이 도시락을 두고 간 날, 저는 불이 나게 사무실로 갔는데, 창문 너머로 제가 본 광경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새빨간 미니스커트를 입은 젊은 여자와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대던 바로 그 업소 여자였어요. 제 손에 들린 도시락이 덜덜 마치 강풍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떨렸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남편에게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저 역겨운 여자를 끌어내서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히려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고 이혼하자고 할 거야. 이 나이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수십 년간 저를 옥죄어온 두려움,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제 발목을 잡았어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와중에도 저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그와 동시에 TV 불륜 재연 드라마에서 보았던 그 장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찰칵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역겨운 애정 행각을 몰래 촬영했어요.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지만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이성적인 생각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화면 속에 담기는 두 사람의 모습은 비참한 현실 그 자체였어요. 휴대폰을 든 채 저는 차마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끓는 물처럼 뜨거웠던 눈물이 식어가는 도시락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도시락을 버릴 수도 없어서 홀로 식탁에 쭈그려 앉아 꾸역꾸역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넘어갈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목이 메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서걱거렸고 쉰맛이 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맞나? 내 인생은 대체 왜 이럴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제 스스로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날 밤 제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내내 눈물은 마르지 않았고 제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돌아온 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물은 말라버린 지 오래였고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먹먹함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일렁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밥을 차리고 집안일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유일하게 바깥바람을 쐴 수 있는 곳 주민센터 요가 수업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 요가 수업은 제 삶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요가 수업에서 명품으로 치장한 한 중년 여성을 만났는데 바로 수희 씨였어요. 저와 동갑인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야 제가 저를 찾았지 뭐예요. 예순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그녀는 그간 하지 못했던 명품 치장과 자기 꾸미기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남편 사망보험금이 나와서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쓰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수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속에 꾹꾹 눌러두었던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어린 시절의 가난과 지금 남편 기석 씨의 외도와 거친 태도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녀는 제 두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화 씨, 남편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미화 씨의 인생이 아니에요. 본인의 인생이 중요하잖아요. 지금이라도 본인의 인생을 찾고 본인이 행복해지는 길을 따라가세요. 미화 씨는 정말 외모가 곱고 아름다워요. 조금만 자신을 꾸미면 저보다 훨씬 이쁠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수희 씨와의 만남은 제 삶에 드리워진 오랜 장막을 걷어내는 듯했어요. 그녀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거울을 들여다보니 여전히 고운 얼굴이 보였고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꾸미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에 피어난 작은 불씨는 이내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되었어요. 더 이상 비겁하게 숨거나 체념하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이제는 내 인생을 찾아야 해. 저는 마침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수십 년간 옥죄어왔던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낼 용기가 생긴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남편 기석 씨에게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마음만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어요. 저는 촬영해 두었던 남편의 외도 장면이 담긴 휴대폰을 그의 앞에 내밀었어요. 증거 앞에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날로 정든 집을 나섰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동네에 있는 작은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남편의 외도라는 귀책 사유가 너무도 명백했기에 결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어요. 촬영해둔 외도 장면을 증거로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었지요. 수십 년간 제 삶의 전부였던 집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에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어요. 이혼 소송 결과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구하고 수희 씨의 도움을 받아 난생 처음 명품 재킷과 목걸이를 샀어요. 고급 미용실에서 머리를 염색하고 피부과에서 영양주사도 맞았어요. 몇 주 만에 저는 몰라보게 달라진 자신을 발견했어요. 저는 화사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새롭게 태어난 저의 모습을 거울로 확인하며 저는 묘한 설렘에 휩싸였어요. 이제 뭘 해볼까 고민하던 중 아주 어린 시절 어머니와 손잡고 갔었던 미술 전시회의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이 새로운 나를 위한 첫걸음이 될지도 몰라. 저는 새로 산 명품 재킷을 걸치고 목걸이를 하고 고운 색으로 염색한 머리를 단정히 했어요. 난생 처음으로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꾸민 모습이었어요. 익숙지 않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당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새 옷을 입은 아이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거울 앞에서 저를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나를 이제야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새로운 저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설레었어요. 그렇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행 지하철에 몸을 실었고 미술 전시회가 열리는 곳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이 마치 저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는 듯했어요. 지하철에서 제 모습을 힐끗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예전 같으면 움츠러들었을 저는 이상하게도 당당했어요. 평일 오전 시간대라 그런지 전시회는 한산했어요. 고요한 공간에서 그림 하나하나를 천천히 음미하며 걷는데
제 발걸음마저 조심스러워지는 듯했어요. 어떤 그림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나지막하면서도 중후한 목소리가 제 뒤에서 들려왔어요. 실례지만 이 전시회가 2개월 내내 열리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관람하러 오셨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분은 처음 뵙는 것 같아서요. 돌아보니 흰 수염과 백발이 멋스럽게 어우러진, 그리고 중절모를 쓰고 깔끔한 정장 차림을 한 신사한 분이 서 계셨어요. 그의 눈빛은 온화하고 부드러웠으며 살짝 미소를 머금은 입가는 편안한 인상을 주었어요. 풍기는 분위기는 남편 기석 씨의 거칠고 가부장적인 모습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어요. 그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오랜만에 묘한 설렘과 함께 살짝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끼다니. 저는 속으로 놀라워했어요. 가슴이 마치 10대 소녀처럼 두근거렸거든요. 그는 자신을 65세의 최운재라고 소개했어요. 저는 쑥스러웠지만 저도 제 이름을 밝히며 말했어요. 그림이 참 아름다워서 넋놓고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저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어요. 평소에도 자주 전시회에 다니시나 봐요. 그림을 대하는 눈이 예사롭지 않으시네요. 순간 어릴 때부터 미술의 조예가 깊었다고 말할까 생각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분명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수희 씨와의 약속, 그리고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저 자신 그대로 살아가기로 했던 다짐이 떠올랐어요. 저는 숨김없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어릴 때 이후로는 오늘이 처음 와보는 거예요. 그냥 그림이 좋아서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제 솔직한 말에 운재 씨는 오히려 놀라워하며 빙긋 웃었어요. 그의 눈가에 깊어진 주름이 그의 인자함을 더 돋보이게 했어요. 처음이시라니 믿기지 않을 정도네요. 마치 늘 전시회를 다니시는 고급스러운 사모님 같으신데요. 미화 씨는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우시네요. 그의 칭찬에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기분 좋은 설렘과 함께 가슴 한편이 간질거리는 듯했어요.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제 자신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전시회 이곳저곳을 다니며 관람했어요. 그는 마치 도슨트처럼 그림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말없이 제 옆에서 그림을 감상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그의 차분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그의 섬세한 배려에 저도 모르게 마음을 열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게 이야기는 계속되었고,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자 운재 씨가 정중하게 제게 물었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제가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어떠실까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그의 따뜻한 시선을 마주하며 환한 미소로 승낙했어요. 마치 멈춰 있던 제 삶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듯한 새로운 시작의 예감이 들었어요. 운재 씨가 저를 데려간 곳은 서울 청담동에 있는 브런치 카페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거리 풍경부터가 제가 살던 곳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화려한 외관과 세련된 내부 인테리어는 저를 압도했고, 은은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은 이곳의 격조를 더하는 듯했어요. 난생 처음 와보는 이런 고급스러운 장소에 저는 어색함과 함께 살짝 주눅이 들었지만, 운재 씨는 그런 저를 눈치챈 듯 자연스럽게 제 팔을 살짝 이끌며 편안한 자리로 안내했어요.
그의 섬세한 배려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어요. 자리에 앉는 순간 옆 테이블의 젊은 커플이 저희를 힐끗 보더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화에도 데이트를 하시네. 대단하시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운재 씨는 젊은 커플들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 운재 씨가 메뉴판을 건네며 부드럽게 물었어요. 미화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파스타, 샐러드, 아니면 다른 것은 어때요? 제 손에 들린 메뉴판은 온통 낯선 이름들 뿐이었어요. 어떤 음식이 어떤 맛일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멋모르고 비싼 것을 시켜놓고 후회하거나 아는 척하며 아무거나 고르는 척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수희 씨의 조언과 제 스스로의 다짐을 떠올렸어요. 솔직함. 그것이 지금의 저였어요. 운재 씨,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꾸며서 달라져 보일지 몰라도 저 사실 이런 곳은 처음 와봐요. 솔직히 뭘 시켜야 할지 모르겠네요. 운재 씨가 저보다 훨씬 잘 아시니 운재 씨가 맛있고 좋은 걸로 주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 당돌하면서도 순수한 솔직함에 운재 씨는 잠시 눈을 크게 뜨며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잔잔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서 저를 따뜻하게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흥미롭다는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솔직한 분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미화 씨 같은 분이 더 매력적이에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브런치 카페에서 파스타와 피자 그리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와인 한 잔을 곁들이며 시간을 보냈어요. 난생 처음 즐기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신사답고 사려 깊은 운재 씨와의 시간은 결코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고 지냈던 간질거리는 설렘이 움트기 시작했어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은 제 오랜 외로움을 어루만지는 듯했고 저는 마치 20살 어린 처녀가 된 듯 얼굴이 붉어졌어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다가 기침을 하는 제 모습을 보며 운재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마셔서 그런지 조금 독하네요. 제 말에 운재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무리해서 드실 필요 없어요. 식사를 하며 운재 씨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어요. 그런데 미화 씨는 어쩌다 혼자 전시회를 보러 오셨나요? 혹시 남편분과는 같이 안 오셨는지?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 지난 삶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그에게는 숨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저는 이혼했어요. 아주 어릴 적 어머니와 미술 전시회 갔었던 희미한 기억이 문득 떠올라서 용기를 내 서울로 올라왔어요. 제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고 싶어서요. 이제는 저만의 삶을 살고 싶거든요. 제 말을 들은 운재 씨의 표정은 순간 묘하게 변했어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공감의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저는 운재 씨에게 제 삶에 대해 숨김없이 털어놓았어요. 어린 시절의 가난과 이른 나이에 시작된 결혼 생활, 남편의 외도와 그동안 저를 억눌러 왔던 남편의 태도, 그리고 이제 막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제 삶을 찾아가는 과정까지 말이에요. 제 목소리는 때때로 울먹이기도 했지만 운재 씨는 한마디도 끊지 않고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저는 지금 저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낯설지만 흥미롭고 사실 설렘도 조금 느끼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운재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미화 씨의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정말 멋져요.
이 나이에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의 칭찬은 저에게 그 어떤 값비싼 명품보다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데워지는 듯 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운재 씨에게 결혼 여부를 묻자 그 역시 오래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서로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공통점에 우리는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듯 했어요. 청담동의 브런치 카페에서 저는 잊고 지냈던 제 삶의 반짝이는 조각들을 하나둘씩 찾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듯 제 삶은 다시금 생기와 빛을 되찾는 듯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니 이미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미화 씨와 함께 있으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운재 씨가 아쉬운 듯 말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마음 편한 사람과 시간을 보낸 것이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브런치 데이트 이후 우리는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했어요. 단순한 숫자들이었지만 제게는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통하는 열쇠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운재 씨가 보낸 좋은 아침입니다. 미화 씨. 라는 내용의 안부 문자가 와 있었고 저녁에는 짧게 통화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몽글몽글해지고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날 전화 통화 중에 운재 씨가 물었어요. 미화 씨,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한강에서 산책이라도 어떨까요?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한강이라니 연인들이 가는 곳 아닌가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좋았어요. 다음 날 한강에서 만난 운재 씨는 평소와 다르게 캐주얼한 옷차림이었는데도 여전히 멋있었어요. 우리는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옆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저희를 보더니 툭 던지시더라고요. 두 분은 좋으시겠어요. 늦게 만난 사랑이 더 진짜라고 하던데.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숙였는데 운재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나이 들어 만나는 사랑이 더 깊다고 하지요. 사랑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운재 씨의 당당한 모습에 저도 용기가 났어요. 전시회에서 만났던 순간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잊고 지냈던, 아니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듯한 풋풋한 연애 감정이 제 마음속에 서서히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나이에 다시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운재 씨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화 씨, 괜찮으시다면 제 집으로 초대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마침 제가 최근에 작업한 그림들도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낯선 공간, 그것도 남자의 집이라니. 괜한 오해를 살까 걱정되는 마음도 조금 들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의 집에 가보고 싶다는 설렘과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에 대한 깊은 신뢰가 저를 이끌었어요. 저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제안을 승낙했어요.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자. 내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으니까. 약속한 날 운재 씨가 직접 제 작은 원룸 앞으로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의 차에 올라타 서울 평창동으로 향하는 동안 우리는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그의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는 제 마음을 한없이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점점 더 푸르고 한적해졌어요. 운재 씨, 머리색이 좀 달라지신 것 아니에요? 제가 물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의 머리색이 조금 어두워 보였거든요. 운재 씨가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아, 들켰네요. 조금 염색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멋있어요. 세련되어 보이고. 그런데 원래 백발도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제 말에 운재 씨가 웃었어요. 미화 씨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집이 있는 평창동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들이켰다가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TV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부잣집 저택이었어요. 높고 육중한 철문이 자동으로 스르륵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차가 들어선 곳은 넓고 푸른 잔디가 깔린 마당과 잘 가꿔진 정원이 있는 거대한 집 한 채였어요. 꽃들이 만개하고 나무들이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는 풍경은 제가 평생 살아온 팍팍한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어요. 이게 정말 운재 씨 집이라고.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여기가 정말 운재 씨 댁이 맞아요? 제가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여기가 서울 한복판이라고요? 저는 연신대 물었고 운재 씨는 그런 저를 보며 해맑게 웃으며 네, 제 집 맞아요. 미화 씨가 이렇게 놀라실 줄은 몰랐네요.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장난기가 서려 있었고 그런 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정원을 걸으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운재 씨, 이 꽃들은 누가 가꾸시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직접 갔고요. 그림 그리기 전에 정원 일을 하면 마음이 평온해져서요. 그의 대답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이런 멋진 집에 살면서도 직접 꽃을 기르다니. 생각지도 못한 초호화 저택에 저는 그저 입을 벌린 채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평생 이런 집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 제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그런 제 순진하고 놀란 모습을 보며 운재 씨는 귀엽다는 듯 살짝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의 눈길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집 안에 들어서자 저는 거실에 크게 걸려있는 그림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미술 전시회에서 봤던 그 그림,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었어요. 설마 그 그림의 주인이 운재 씨였단 말이야? 하는 마음의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운재 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화 씨, 이 그림이 바로 제 그림이에요. 알고 보니 개인 사업을 한다고 했던 운재 씨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바로 미술 전시회를 개최한 화가였고 미술 업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그의 이름과 작품들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렸다는 사실도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저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세상에나. 죄송해요. 제가 운재 씨를 몰라보고. 정말 부끄럽네요. 운재 씨는 괜찮다는 듯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미화 씨가 제 그림을 그렇게 진심으로 봐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저를 유명 화가로 보지 않고 최운재 그 자체로 봐주셔서 더 고마워요. 미화 씨의 순수한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다시금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외모나 배경이 아닌 제 자신을 봐주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제 마음은 더욱 깊이 물들어갔어요. 이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저를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운재 씨의 집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어요. 갤러리 같기도 하고 아늑한 보금자리 같기도 한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운재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하게 재료를 손질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풋풋한 연애를 시작한 20대 아가씨가 남자친구의 집에 놀러와
함께 밥을 해먹는 것 같은 묘한 설렘이 밀려왔어요. 그의 손길 하나하나가 다정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의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미화 씨, 혹시 요리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운재 씨가 부탁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의 옆에 서서 야채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실수로 손을 살짝 베었어요. 제가 작은 비명을 질렀을 때 운재 씨가 황급히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그의 걱정스러운 눈빛과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상처보다 그의 배려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함께 요리를 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우리는 어깨가 스치고 손이 닿을 때마다 묘한 전율을 느꼈어요. 마치 신혼부부처럼 자연스럽고 다정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설렘도 잠시, 시간이 흐르자 제 마음 한편에는 무거운 부담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눈앞에 펼쳐진 운재 씨의 삶은 제가 평생 살아온 삶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저는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이고 이혼 후 겨우 작은 원룸을 얻어 살아가는데 운재 씨는 이렇게 그림 같은 저택에 사는 상류층 사람이라니. 그의 넓은 마당과 제 작은 원룸이 머릿속에서 계속 비교되었어요. 이렇게 대단한 분이 나 같은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해 줄까? 언젠가 이 격차 때문에 상처받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밥을 준비하는 내내 제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손끝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의 저였다면 이런 부담감에 짓눌려 스스로 작아지고 결국 운재 씨에게서 도망쳤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달라진 미화였어요.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솔직하게 제 자신을 드러내기로 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운재 씨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조심스럽게 그의 눈치를 살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운재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재 씨 댁에 와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제 삶과는 너무 다른 세상이라. 제가 운재 씨에게 어울리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가진 것도 없고 평생 앞만 보고 살아온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운재 씨와 함께할 자격이 있을까요? 제 말을 다 들은 운재 씨는 말없이 제 두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그의 손길은 크고 따뜻했고 제 불안한 마음을 감싸 안는 듯했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저를 향해 있었어요. 그의 눈 속에는 제가 느끼는 모든 불안과 고민을 이해한다는 듯한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마치 제 마음속에 깊이 박히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화 씨, 저도 똑같이 이혼을 한 경력이 있는 돌싱이에요. 미화 씨와 저의 차이는 그저 통장에 찍힌 숫자의 차이일 뿐이에요. 저는 돈이 많은 사람보다 미화 씨처럼 자신의 인생을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진심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미화 씨의 용기와 솔직함이 저를 움직였어요. 제가 미화 씨를 얼마나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불길과 같았어요. 제 가장 큰 불안감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의 진심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 눈에 고인 눈물을 그가 부드러운 손길로 닦아주었어요. 그의 손길에서, 그의 눈빛에서 저는 그가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느꼈어요. 잊고 지냈던, 아니 어쩌면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를 향한 애정이 크게 피어올랐고 어느새 저도 모르게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들려주게 되었어요. 그는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부드럽게 물었어요.
미화 씨, 혹시 뒤늦게라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십니까? 저는 미화 씨의 삶을 응원하고 도와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 돕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평생 꿈이라는 것 자체를 사치라고 여기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운재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마주하니 제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꿈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마치 봉인되어 있던 상자가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미술을 좋아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냥 막연하게요.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지만요. 제 말을 들은 운재 씨는 활짝 웃었어요. 그의 눈가에 깊어진 주름이 그의 인자함을 더 돋보이게 했어요. 잘 됐네요. 제가 미술 전시회를 하는 화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림을 가르쳐 드릴 테니 앞으로 제 집에 자주 들려주세요. 미화 씨의 꿈을 제가 함께 이루어 드리고 싶어요. 밤이 깊어졌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고 있었고 은은한 조명 아래서 운재 씨의 얼굴이 더욱 부드러워 보였어요. 미화 씨,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가 나지막히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어요. 누군가에게 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하자 그가 천천히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고 제 작은 손을 완전히 감쌀 수 있을 만큼 컸어요. 저는 그때 마치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의 작은 전율을 느꼈어요. 미화 씨의 손이 이렇게 작고 예쁘네요. 그가 제 손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그의 엄지손가락이 제 손등을 살며시 어루만질 때 저는 온몸이 간질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더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어서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하지만 그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고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운재 씨는 정말 저를 믿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더욱 가까이 다가왔어요. 궁금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가 제 뺨을 살며시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미화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의 손길이 제 뺨에서 목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올 때 저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감쌌어요. 그의 품은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안식처를 찾아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설레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의 가슴에 기대며 물었을 때 그는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천천히 함께해요. 제 가슴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의 심장 소리가 제 귀에 전해지고 그의 체온이 느껴질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미화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며 제 턱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그의 입술이 천천히 제게 가까워졌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부드러운 키스가 이어졌을 때 제 마음속은 마치 얼어있던 꽃잎이 하나둘씩 녹아내려서 다시 피어나는 듯 했어요. 키스가 끝나고 난 후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 속에서 저를 향한 깊은 애정을 읽을 수 있었고 저 역시 그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속삭이듯 말하자 그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미화 씨.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늦은 밤까지 서로의 품에 안겨 대화를 나눴어요. 때로는 달콤한 속삭임을, 때로는 미래에 대한 꿈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며 더욱 깊어져 갔어요. 황홀하고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운재 씨의 집에서 보냈던 그날 밤 이후 제 삶은 마치 새로운 색깔을 입은 듯 찬란하게 변했어요.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았고 저는 운재 씨의 집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의 넓은 작업실은 제게 신세계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운재 씨에게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캔버스 위에 붓을 놀리고 물감을 섞는 시간은 제게 꿈만 같았어요. 처음에는 붓을 쥐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운재 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가르쳐 주었고 제 작은 재능을 발견할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어요. 그의 가르침 속에서 저는 그림을 통해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감정들, 어쩌면 저조차도 알지 못했던 저희 내면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저는 온전히 저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고 그것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이었어요. 운재 씨의 넓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점심은 간단히 함께 만들어 먹고 저녁에는 그가 직접 준비해 준 따뜻한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그의 집은 제게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오래된 외투를 벗어 던지듯 제 안에 굳어있던 불안과 초조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안식처였어요. 어느 날 저녁 운재 씨가 특별한 요리를 하나 준비해 주었어요. 미화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의 집에서 먹는 떡볶이라니. 찻입을 베어 물었는데 너무 매워서 기침이 나왔어요. 그러자 운재 씨도 한 입 먹어보더니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라며 당황해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어요.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산책을 하며 정원을 거닐 때는 마치 신혼부부 같았어요. 운재 씨가 직접 기른 장미꽃을 보여주며 이 꽃이 미화 씨만큼 아름다워요. 라고 말할 때면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돌리곤 했어요. 밤에는 작업실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별들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때로는 그가 들려주는 잔잔한 음악에 기대어 잠이 들곤 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빛과 작은 손짓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음을 직감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진심으로 존중해 주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주었어요. 저는 운재 씨의 엄청난 부를 탐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그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늘 고민했어요. 그의 작업실을 정리하거나 그가 좋아하는 차를 준비하는 일은 제게 소중한 기쁨이었어요. 운재 씨 역시 저의 지난 삶이나 부족한 배경을 결코 낮춰보는 일이 없었어요. 그는 저의 용기와 순수함 그리고 삶을 향한 열정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보아주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따뜻한 이해를 보내며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운재 씨가 멈춰서서 제 손을 잡았어요. 미화 씨, 저는 정말 행복해요. 미화 씨와 함께 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에요. 저도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그래요. 다시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 제가 살며시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손이 제 뺨을 살며시 어루만졌을 때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뺨에, 그리고 마침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저는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키스가 깊어질수록
제 마음도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는 정원 한켠에 있던 벤치에 천천히 제 몸을 눕혔어요. 그의 손길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을 때 저는 작은 신음을 흘렸어요. 미화 씨, 저는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제 블라우스에서 단추가 하나둘씩 천천히 풀려나가기 시작했을 때 제 숨은 점점 가빠졌어요. 저는 마치 20대 청춘으로 다시 돌아간 듯 온몸으로 그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미화 씨는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속삭임에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 몸에 그가 입술을 갖다 대며 입맞춤을 할 때 저는 이 모든 게 꿈이 아니길 간절히 바랐어요. 그가 제 몸에 닿았을 때 온몸의 감각이 다시 새롭게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의 거친 숨결이 제 귓가에 닿을 때마다 저는 전율하며 몸을 움츠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몸이 너무도 간절하게 운재 씨를 원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서로를 확인하듯 조심스럽게 사랑을 나누었어요. 격정적이라기보다는 깊고 진한,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두 사람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 몸의 모든 부분이 새롭게 되살아나는 기분이었고, 저는 마치 새롭게 피어난 어린 꽃처럼 그에게 제 몸을 맡겼어요. 잠자리를 함께한 후 그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 순간 저는 제 나이도 지난 결혼 생활의 고통과 아픔도 모두 잊을 수 있었어요.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행복만이 존재했어요. 운재 씨의 집에서 보냈던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이제 운재 씨의 집이 제 집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운재 씨는 제게 그림을 가르쳐 주며 말했어요. 미화 씨, 색감이 정말 뛰어나요. 이 파란색과 노란색의 조화가 마치 봄날 하늘 같아요. 그의 칭찬에 저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어요. 정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60살의 나이에 저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되었어요. 제 이름 미화, 이름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라요. 어린 시절부터 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가난으로 인한 자존감 부족, 그리고 기석 씨와의 혼인 생활에서 입었던 마음의 상처와 억압은 운재 씨의 진심 어린 사랑 속에서 서서히 치유되었어요. 그와의 관계는 마치 따뜻한 봄볕처럼 제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고, 굳게 닫혔던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시간이 흘러 봄이 다시 우리의 창문을 두드렸을 때 우리는 운재 씨의 정원에서 꽃구경을 했어요. 벚꽃이 만개한 나무 아래서 운재 씨가 말했어요. 미화 씨, 우리의 사랑은 늦게 피었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마치 이 꽃들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해요. 돌이켜보면 처음 수희 씨를 만나 충동적으로 명품을 사고 저를 꾸몄던 것은 단순한 거칠애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를 옥죄던 과거의 껍질을 깨고 나오게 했고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 작은 변화가 저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었고 운재 씨와의 운명적인 만남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제 삶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봄날을 맞이한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아름다운 일이 펼쳐질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요. 어렸을 때 잃어버렸지만 다시 되찾은 저의 꿈, 운재 씨와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피어나는 따뜻한 사랑의 감정들이
매일매일을 새롭게 만들어줘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오랜 시간 억눌려 살아왔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용기를 내어 자신의 빛을 찾아보세요. 제가 예순이 되어서야 찾아낸 진정한 행복처럼 새로운 시작은 정말 언제든지 가능한 거니까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첫 장이 시작되는 날이 될지도 몰라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